제가 어머니 댁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부엌 테이블 위에 놓인 한 통의 혼합 견과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70세가 되신 이후로 가장 즐겨 드시는 간식이었죠. 심장에 좋대요 하시며 저에게 한 움큼 권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 주에 어머니는 손가락 저림 혈압 상승, 그리고 또 한 번의 깜빡 잊음 가스를 끄지 않은 채 가스를 켜둔 일까지 겪으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더 여쭤보니 놀랍게도 어머니께서 매일 드시던 그 견과류 중 하나,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블로그에서 칭송하는 견과류가 실제로는 간 기능을 악화시키고 기억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령자들이 자신이 도움이 된다고 믿어온 음식으로 인해 심장, 신장, 뇌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견과류가 노년기에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일부는 조용히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 명확함, 그리고 두렵지 않게 나이 드는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것은 단지 생존을 위한 연료가 아니라 존엄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연료와 서서히 해를 입히는 것을 구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 당신의 식료품 선반에 숨겨진 위험 슈퍼마켓 채소 코너에 서서 심장에 좋은 간식이라고 라벨 붙은 땅콩 소포를 손에 들고 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 라벨은 참으로 안심되고 익숙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작은 보험 같았죠. 아버지는 안락의자 옆 테이블에 항상 건조 볶은 땅콩 한 병을 두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내 작은 보험이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땅콩이 아버지의 생명을 조용히 단축시키는 요인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서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땅콩은 견과류가 아닙니다. 콩과 식물입니다. 그리고 견과류와 달리 땅콩은 땅속에서 자라며 곰팡이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곰팡이가 바로 아플라톡신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미토톡신은 시간이 지나며 간에 쌓이고 간 기능을 서서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73세. 혈액 응고 방지약을 복용 중입니다. 저녁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며 한 움큼의 짭짤한 땅콩을 드시죠. 겉보기에는 무해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땅콩에는 비타민 K가 많아 와파린 같은 한근고제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혈액이 응고되거나 멍이 이상하게 생기거나 의사는 나이 탓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당신이 무심코 먹던 건강한 간식일 수 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건조 볶은 땅콩은 아크릴아미드를 생성합니다. 이 화합물은 신경계 퇴행과 관련되어 있어 기억력 감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고령자들에게 위안이 되던 견과류가 건강에 해를 꾸준히 가하는 침묵의 병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뷰한 가정들 중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간 수치가 상승한 아버지 염증으로 피로가 심한 할머니. 모두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 여겼지만 단 한 가지 작은 습관을 바꾸자 상황이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며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똑똑한 선택은 아닙니다. 한 은퇴한 생화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콩은 고령자의 식단에서 트로이 목마와 같다. 전통과 위안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염증, 혈압, 변동, 대사, 지장 같은 문제를 몰래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과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염증 노화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만성 저등급 염증이 나이를 빨리 먹게 만드는 그 은밀한 불꽃이죠. 땅콩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고 한겸증 작용을 하는 오메가3는 적어 이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은 단지 통증이 아닙니다. 기억 상실의 흐린 피로의 안개 무릎 통증의 물결입니다. 물론 저는 향수를 거부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게 아닙니다.
그 피넛버터 샌드위치가 마지막 남은 추억의 맛이라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추억이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지는 않죠.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자연 상태의 무염무가당 땅콩버터도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합니다. 특히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요. 모든 것은 적당이라는 말에 이제는 질문을 던지셔야 할 때입니다. 노화로 인해 장벽이 얇아지고 해독 기능이 느려진 몸일 때 적당함이란 무엇일까요? 땅콩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고령자에게 땅콩은 위안의 가면을 쓴 무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 저는 마치 귀여워 보이고 무해해 보이는, 그러나 백미보다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라벨에는 절대 숨기지 않은 위험을 내재한 또 다른 견과류를 소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부 노년기에 진짜 좋은 견과류 4가지. 그리고 그 이후 제가 처음으로 캐슈넛을 제대로 바라본 것은 제주도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였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종이컵에 캐슈넛을 소복히 담아 천천히 드시고 계셨죠. 그분은 제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자보단 낫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아신다면 과연 그렇게 드셨을까? 캐슈넛은 부드럽고 고소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맛있다고 모두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선 캐슈넛은 대부분의 견과류보다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당 전 단계인 어르신들께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한국인 중 40-50%가 당뇨 또는 그 위험에 놓여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혈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캐슈넛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며 결석 요로결석을 유발하거나 골다공증이 진행 중인 어르신들께 뼈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캐슈넛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효소 억제제가 있어 단백질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노화로 인해 위산 분비와 소화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부담은 몸 전체 피로로 이어질 수 있죠. 게다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 캐슈넛은 독성 성분인 우루시올 오시나무와 같은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고온에서 찌고 삶고 구워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미흡하면 목이 따갑거나 가려움 속쓰림 증상이 생기기도 하죠. 혹시 캐슈넛을 먹고 목이 까끌거린 적이 있다면 그건 상상이 아닙니다. 몸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한 간식이라는 인식입니다. 단 음식을 줄인 대신 캐슈넛을 과하게 먹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캐슈넛은 섬유질이 적고 부드럽다 보니 포만감이 빨리 안 오고 자꾸 손이 갑니다. 한 은퇴한 영양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캐슈넛은 견과류계의 치즈케이크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당지수, 열량, 포만감 모두 따져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께 캐슈넛은 절대 주의해야 할 식품입니다. 옥살레이트가 신장에서 결정으로 변하며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복부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지만 음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드럽다고 고소하다고 몸에도 그렇게 부드러운 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입보다 몸을 위한 정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만약 캐슈넛을 매일 드신다면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2-3번은 아몬드 호두처럼 섬유질과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로 바꿔보세요. 혈당은 물론 뼈 건강과 소화 기능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부드럽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또 다른 견과류 하지만 치아 보철 쓸개 문제,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께 특히 위험한 견과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맛과 고급스러움에 가려진 위험을 함께 살펴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3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견과류 5가지. 마카다미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은퇴 기념 파티에서 금빛 접시에 담겨 나올 것 같은 그런 견과류죠.
하지만 그 고소하고 부드러운 한 입 속에 시니어 건강에 있어 가장 큰 영양 함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 이웃 박 할아버지는 77세셨습니다. 단 것을 좋아하는 분은 아니었지만 마카다미아 쿠키만은 예외였죠. 그는 이 견과류가 두뇌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카다미아 한 줌에는 다른 어떤 견과류보다도 높은 일론스 약 28클리코 당 200칼로리가 넘는 열량이 들어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관절 통증으로 움직임이 적고 하루 2000보도 걷기 힘든 시니어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양입니다. 노년기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고지방 식품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카다미아는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포화 지방도 상당히 많아 1온스당 거의 3개 달합니다. 이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증가시켜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치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단단하기로 유명합니다. 임플란트나 크라운 브릿지가 있는 어르신들이 잘못 씹으면 치아가 금가거나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사례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단 한 입, 딱 소리와 함께 수백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쓸개도 문제입니다. 마카다미아의 높은 지방 함량은 무증상의 담석을 가진 사람에게 담낭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기름진 간식을 먹은 후 복부에 불편함을 느끼지만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담낭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카다미아는 보관에 따라 쉽게 산패됩니다. 실온에서 장기간 보관하면 지방이 산화되어 시큼하고 불쾌한 맛이 나며 이는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카다미아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견과류로 분류되지만 실제 많은 연구에서는 이 견과류를 데이터에서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지방 구조가 균형 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과류의 이름은 같지만 대사작용상으로는 버터에 더 가깝습니다. 또한 마카다미아는 너무 맛있기 때문에 무심코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각이 둔해진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이 부드럽고 진한 맛이 만족감을 주지만 그만큼 과잉 섭취 위험도 높습니다. 이는 체중 증가, 혈압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시중에 유통되는 마카다미아는 기름에 볶고 소금을 많이 뿌린 형태입니다. 이는 트랜스 지방과 나트륨을 더해 건강에 이중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한 워크숍에서 건조볶음과 기름볶음 마카다미아를 비교한 결과 나트륨 함량이 6배나 차이 났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섭취하고 있었고 결국 혈압이 상승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카다미아를 절대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크 초콜릿처럼 가끔 즐기는 특별한 간식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냉장 보관하고 조금씩 섭취하며 꼭꼭 씹어 드세요. 다음 장에서는 단순히 간식에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약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견과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견과류는 시니어들이 복용하는 약물의 60% 이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신체뿐만 아니라 뇌와 대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부, 안전한 식습관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잣. 부드럽고 작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섭취하는 견과류입니다. 바질, 페스토 샐러드 토핑 등 다양한 요리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작고 깔끔한 씨앗이 수많은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탱하는 약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제 고모 김 여사님 74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어느 날 고모님이 전화로 몸이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수면도 불안정하고 우울증 약 효과도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병원에서는 음식 습관의 변화를 물었고 고모님은 최근 유튜브를 보고 바질 페스토를 직접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 번씩은 즐기셨다고요. 자시 문제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세는 시니어가 자주 복용하는 고지혈증약, 혈압약, 항구울제 등과 직접적인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이러한 영향이 보고되었지만 잣은 의료적으로 위험식품으로 인식되지 않아 대체로 간과되고 있습니다. 더욱 이상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자십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잣을 먹은 후 며칠간 입안에 금속맛 쓴맛이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르신에게는 이 현상이 영양결핍, 식욕, 저하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증상을 겪은 사람 중 42%는 2달 내에 체중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잣에는 다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산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높은 온도나 빛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되어 염증을 유발하고 관절염, 기억력 저하, 인슐린 저항성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잣이 속으로는 관절통과 두뇌 혼란을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잣은 작고 부드러워 씹기 편해 보이지만 오히려 삼킴장애나 구강 건조가 있는 어르신에게는 질식 위험이 있습니다.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실제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숨겨진 위험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씨앗은 소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잣에는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는 효소 억제제가 포함되어 있어 이미 소화력이 약화된 노년기의 몸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근육량을 유지해야 하는 노년기에는 단백질 소화 저해는 서서히 몸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부 종류의 잣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노인 황반변성, AMD 65세 이상, 시력 저하의 주요 원인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일부 안과 전문의들은 예방 차원에서 잣 섭취를 줄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몸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약물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음식도 약처럼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또 다른 견과류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이 견과류는 혈당을 높이고 칼슘 흡수를 막고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겉은 달콤하지만 속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함께 해주세요. 오브 음식 정체성, 그리고 선택의 힘, 캐슈넛. 부드럽고 곡선진 모양,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 입안에서 살살 녹으면서 뇌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건 무해해. 안심해도 돼. 하지만 만약 이 작고 귀여운 견과류가 노인들에게는 대사 기능을 망가뜨리는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72세의 박노인은 당뇨병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자부심이 컸습니다. 식단 조절, 매일 아침 산책, 탄수화물 섭취 계산까지 철저히 했죠. 그런데 작년 가을 손녀가 심장 건강 간식이라고 적힌 혼합 견과류를 선물했습니다. 말린 과일 해바라기 씨, 그리고 로스팅된 캐슈넛이 가득 들어 있었죠. 그는 그 맛에 반해 매일 먹었습니다. 너무 자주. 2달 후 혈당 수치는 급격히 올라갔고 에너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다리 경련으로 깨어나는 일도 잦아졌죠. 의사는 당황했지만 결국 문제는 캐슈넛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온스씩 먹으며 몰래 999 이상의 탄수화물이 식단에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당이었습니다. 숨어있는 위험한 당.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캐슈넛은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리는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다른 견과류들은 탄수화물이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캐슈넛은 다릅니다. 은밀하게 당 수치를 올리며 당뇨병 또는 전당뇨를 가진 고령자에게는 위험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옥살산, 캐슈넛에는 옥살산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은 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뼈 손실이 가속화되는 60대 이후에는 마치 벽돌을 훔쳐가는 도둑과도 같습니다. 더 나쁜 것은 옥살산은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입니다.
67세의 한 남성은 매일 캐슈넛을 간식으로 먹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는 건강식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신장에 돌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셈이죠. 게다가 캐슈넛은 먹을 수 있게 되기까지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칩니다. 이유는 우루시올이라는 독성 물질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오신나무나 독성 덩굴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캐슈넛은 고온에서 볶고 쪄내고 여러 번 처리되어 독성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영양소도 대부분 파괴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캐슈넛은 종종 기름에 튀기고 소금에 절여지고 설탕으로 코팅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트륨 과다염증 유발, 심지어 설탕 중독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고령자들이 쉽게 과식하게 됩니다. 삼킴 장애가 있거나 입이 마르는 분들에겐 흡입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자의 식사 중 흡인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캐슈넛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단백질 분해 억제 물질입니다. 캐슈넛은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작용을 방해합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근육량과 면역력을 지켜야 하는 고령자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캐슈넛은 건강식이다 라는 광고 이미지. 비건 치즈 천연 그래놀라바 건강 간식에 자주 들어가니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걸 믿고 먹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혈당뼈, 건강, 면역력까지 몰래 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진실은 캐슈넛이 절대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맞는 음식도 아니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대안은 존재합니다. 적당량의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는 혈당 조절 뇌기능뼈 건강을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케팅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위험한 견과류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 있고 누구나 좋아하며 값도 싸고 매일 먹는 그 견과류. 이 견과류에는 염증 기억력, 저하 혈액 문제를 일으키는 숨겨진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정답은 마지막 영상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 견과류는 땅속에서 자랍니다. 영상이 끝난 후 조용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화면은 어두워지고 남은 소리는 오직 당신의 숨소리입니다. 조금 느려진 숨, 조금 무거워진 생각, 조금 더 깨어있는 마음. 노화는 쇠퇴가 아니라 발견입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것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믿을지, 누구를 신뢰할지, 이 모든 것이 장수의 실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때론 가장 작은 실이 우리의 건강을 조용히 풀어갑니다. 그 실이 바로 부엌의 견과류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은 간식일 수도 있고 이건 몸에 좋아 라는 오래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가지, 그 작은 선택이 이제 당신의 몸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은 목적처럼 조용하게 속삭입니다. 더 나은 잠, 안정된 걸음, 맑은 생각 속에서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면 당신 안엔 회복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하루아침에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만 바꿔보세요. 간식을 바꾸고 아침을 되찾고 믿음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장수는 연구소가 아닌 당신의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묻습니다. 편안함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명확함을 택하시겠습니까? 익숙한 습관을 계속 먹을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힘을 길러볼 것인가요? 아래 댓글로 저는 명확함을 선택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나이와 사는 곳도 함께 알려주세요. 우리는 현명하게 나이 들어가는 세계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사랑하는 이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들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진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캐슈넛인가요? 호두인가요? 1번 아니면 2번. 당신의 건강 이야기의 다음 장은 의사가 아닌 당신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